혹시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이상함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타는 버스, 매일 걷는 길,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아무 일 없을 것만 같은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풍경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가방은 주인공의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단서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마주치던 노인이 사실은 여러분의 과거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매일 보던 평범한 출근길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기억의 무대가 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 햇살이 아직 퍼지지 않은 이른 시간, 사람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버스 좌석에 앉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새벽 장사꾼들이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봅니다. 마치 세상이 고요히 멈춰버린 듯 아무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앉아 있는 노인.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듯, 그러나 늘 혼자였습니다. 28세의 회사원 민우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죠. 저 노인은 참 부지런하시네. 그 정도의 생각일 뿐.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민우는 그 노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흘러도 노인은 늘 똑같이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말없이 무겁고 무언가 전하려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우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 7시 20분 집 앞 버스 정류장에 서서 같은 번호의 버스를 기다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풍경을 보며 출근길을 보냈죠. 출근길은 늘 지루하고 따분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작은 습관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책을 펼쳐들고 또 다른 이는 눈을 감고 잠시라도 피곤한 눈을 붙입니다. 그런데 늘 같은 풍경 속에서 유독 변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죠. 그 노인은 매번 맨 앞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늘 같은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허리와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그저 참 부지런한 노인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 이상한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왜 그 노인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왜 매번 나를 바라보는 걸까? 민우는 어느 날 일부러 다른 시간대의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설마 그 노인이 또 있겠어? 하지만 놀랍게도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 그 순간 민우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노인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려온 듯한 혹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우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노인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천으로 된 가방은 여기저기 해지고 닳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은 물건 같았죠.
가방 위에는 오래된 커피 얼룩 같은 것이 남아 있었고 지퍼는 한쪽이 뜯겨나간 채 간신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옷까지? 아니면 음식을 담은 도시락? 그저 평범한 물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방을 쥔 노인의 손이 떨리는 걸 보았을 때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민우는 더 명확한 이상함을 발견합니다. 노인은 버스가 정류장에 설 때마다 불안하게 창밖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맨 뒷좌석으로 이동하더니 몇 분 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우는 점점 그 노인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출근길마다 무심코 노인을 먼저 찾게 되고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마치 민우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인은 도대체 왜 나를 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나를 아는 걸까? 단순한 출근길이 이제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우는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합니다. 노인이 무심코 가방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동네 골목이 찍혀 있었고 낯선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저 골목은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인데 민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곧 그의 인생을 뒤바꿀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그저 버스 안의 낡은 가방에서 흘러나온 사진 한 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낡은 가방 속에 담긴 것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틈이 열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민우의 출근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창가에 앉은 노인을 찾게 되었고 가방 위에서 흘러나왔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릴 때 살던 골목이 맞아. 그런데 저 노인은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노인은 여전히 말없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해진 듯했고 민우는 이제 노인의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그 사진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뛰놀던 기억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이 저 사진 속에 있는 건 아닐까? 민우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의 대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노인, 가방, 그리고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저 노인을 따라가 보자. 저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날 저녁 퇴근길에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노인은 늘 그렇듯 창가에 앉아 있었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습니다. 민우는 일부러 일정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목적지가 있는 듯 확실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민우가 어릴 적 뛰놀던 동네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집, 벽에 덧칠된 오래된 페인트, 그리고 허물어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잡초들. 민우는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몰려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인이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이미 민우의 뒷따름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 앞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쩐지 그곳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 저 집 앞에서 누군가와 놀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우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버스 안 노인이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사진이 쏟아져 나오는 꿈. 그 사진 속 아이들이 하나같이 민우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방 속에서 나온 건 사진이 아니라 거울이었고 그 안에는 낯선 아이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비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난 민우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대체 저 노인은 뭐지?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며칠 뒤 민우는 또다시 버스에서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이 보였습니다. 바로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골목에서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기사 날짜는 자신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내린 뒤 곧장 노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고 왜 그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겁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주름 사이로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때가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을 꾹 움켜쥔 채 민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민우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이 잊고 있던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민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넌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민우는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밤에는 노인의 눈빛이 떠올라 잠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민우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반드시 저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 며칠 뒤 민우는 퇴근길에 또다시 노인을 뒤따랐습니다. 낡은 2층 주택 앞.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둡고 축축한 공기,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신문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늘 그렇듯 가방이 놓여 있었죠.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알려주세요. 왜 저를 쳐다보는 겁니까? 이 가방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퍼가 끊어질 듯 비명을 내지르며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 달리 보석도 돈도 특별한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이너스 오래된 사진 수십 장, 마이너스 노랗게 바랜 신문 기사, 마이너스 그리고 민우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편지 한 통. 민우는 사진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 속에는 모두 자신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심지어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각도와 시선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제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음은 신문 조각이었습니다. 동골목, 어린이 실종 사건 발생. 목격자는 없었으나 주변에서 수상한 노인의 흔적이 발견돼 민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 노인이 그 사건의 범인?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노인을 향한 시선은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그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남긴 거야. 민우는 혼란 속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요. 나를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순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다툼과 폭력 속에서 집을 뛰쳐나왔던 밤, 그리고 골목길 끝에서 만났던 낯선 노인. 노인은 어린 민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당시 이웃들에게 아이를 데려간 수상한 노인으로 비쳤고 결국 그는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숨이 막히듯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신은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를 지켜주셨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넌 아직 어렸고 기억을 잃었지. 하지만 나는 매일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너를 돌보는 대신 세상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민우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의심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낡은 가방 속에 담긴 건 죄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했던 노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노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그림자가 창문 너머를 스쳐갔고 노인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이 삐걱 열리며 그림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고 노인은 손에 쥔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아버지, 여긴 어떻게?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결국 나타났군. 아버지는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민우야, 내가 왜 그토록 이 노인에게 끌렸는지 알아? 왜 가방 속 사진들을 보고 심장이 요동쳤는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야, 너의 실종 사건. 사실 진짜 범인은 내 아버지였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널 쫓아냈다. 부부 싸움 끝에 화풀이처럼.
너는 울며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고 나는 우연히 널 발견했지.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 노인을 아이를 데려간 의심스러운 자라 몰아붙였고 내 아버지는 침묵했다. 자신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야.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널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어. 내 체면과 자리,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범인처럼 몰린 게 전부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약자를 죄인으로 삼는 법이지. 나에겐 그게 필요했고 저 노인은 딱 맞는 희생양이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내게 밥을 먹이고 재워주고 부모가 줄 수 없던 작은 위로라도 주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평생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다. 그 고통을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 민우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왜 온 겁니까? 이제 와서 대체 뭘 하려고? 아버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너까지 진실을 알게 됐으니 선택해야겠지.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키려면 이 노인을 영원히 괴물로 남겨둬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넌 내 아들이 아닌 증인이 될 거다.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노인과 아버지 사이에 끼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낡은 가방을 벌컥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더 이상 사진이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당시 사건의 진짜 증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부서진 장난감 자동차, 마이너스 피 묻은 손수건, 마이너스 그리고 아버지의 이니셜이 선명히 새겨진 시계줄.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노인은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방 안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노인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낡은 가방 속 증거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장난감 자동차, 피 묻은 손수건, 아버지의 시계줄 모두가 지워버릴 수 없는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얼굴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모른 채로 살았어야 했다. 그게 모두에게 나았을 텐데. 그러나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숨긴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숨긴 거였죠. 그 대가로 누군가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어요. 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다, 아이야. 내가 진실을 봤으니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의 눈에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는 안도감이 스쳐갔습니다. 수십 년간 가방 하나의 의지에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려 애써온 살. 그 무게가 마침내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세상에 진실을 알릴 겁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고맙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아버지는 벽에 기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군.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린 듯 공허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권위, 그리고 아들이라는 존재마저 잃어버린 순간,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법과 진실이 판단할 거예요. 숨길 수도 지울 수도 없어요. 며칠 뒤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신문과 뉴스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노인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그의 낡은 가방 속에서 나온 기록과 증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우는 기자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30년 동안 억울함을 견뎌온 이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분의 명예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박수와 위로가 이제야 그의 삶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와 노인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30년간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제가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노인은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손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구나. 민우의 아버지는 아동방임과 증거은폐, 그리고 무고, 방조 등의 죄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6개월 후, 민우는 여전히 같은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자리에는 새로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공원에 가보자꾸나.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많거든. 버스는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려갑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세월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고. 하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고통이든 감사든 결국 진실은 누군가의 용기로 드러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매일 지나가는 풍경들,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